오밤중 라디오풍 유튜브 화가 문수영입니다. 자, 제가 기독교 전체에 좀 타겟팅 당한 듯한 기억이 있는데, 저의 기억은 그래요. 기독교 전체에 타겟팅 당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각 기독교 교회마다 위로 올라간 사람들이 있어요. 네. 뭐 어쨌든 뭐 그런 거로 타겟팅 당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개소리에 대해서란 책을 어디선가 교보문고 갔다가 샀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인가 또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제 회사 사이트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개소리에 대해서. 근데 그 개소리 중에 그런 개소리가 있더라고요. 저는 저한테 직접 전화하거나 연락하거나 저한테 직접 와서 문의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주변에 지나가면서 뚝뚝 던지는 그런 말들을 개소리로 정의합니다. 그런데 그 상관없는 이야기를 타인에게 뒤집어 씌우는 그런 프레임 작업하는 사람들이 보통 개소리를 많이 하죠. 네. 저번 시간에 프레임에 대해서 얘기 잠깐 했었는데, 개소리는 그 다수의 사람들의 전체적인 흐름에 그 프레임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개소리 중에 요즘에 들리는 개소리가 뭐냐? 자꾸 개소리해서 죄송합니다만, 뭐, 개소리에 대한 정의는 그런 거니까, 그 프레임에 대해서 최근에 가장 많이 들리는 개소리는 뭐냐? 끝났는데 왜 안 가? 왜 안 나가? 이런 개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거기에 대한 개소리에 대한 개소리 답변을 드릴게요. 어딜 나가고 어딜 나가는 거죠? 네. 어딜 나가는 거죠? 네. 자, 제가 어떤 시스템 안에 있다면 저희 가족도 다 그 시스템 안에 있나요? 저는 가족하고 연락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친구들하고 연락할 때, 친구들을 최근에 연락한 적이 없어서 너무 작업이 바빠서, 뭐 그건 그렇고, 어딜 나가는다는 건지 저한테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개소리가 아닌 직접적인 질문을 해주시면은, 어디에 있고 어딜 나가는 건지 직접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어디라는 그 장소, 어디라는 장소를 나타내는 그런 특정 구역에 대한 설명 없이 왜 안 나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말로서는 저는 답변을 드릴 게 없어요. 제가 어디에 있나요? 저는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예. 지금 새벽 3시 넘었고요. 새벽 3시 반. 저는 제 명의로 된 사무실에 있고,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은 사무실과 집 딱 두 군데만 다녀요. 어쩜 좋아. 근데 제가 어딜 나갈까요? 예. 그 사무실도 임대료 내는 것도 아니고 제 명의로 된 곳이고, 저희 집도 제 명의로 된 곳이고, 네. 제가 유튜브 첫 회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집에 대한 정의를 쫘라락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지난 이슈 페이지에서 원래 집에 대한 정의를 기본적인 저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나 뭐 그런 개념 정리에 대한 저의 생각들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건, 사고를 나중에 얘기하겠다고 했는데요. 첫 회에서 집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들으세요. 다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도 혼동하고 저한테 오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저의 첫 화를 들어보세요. 거기 제가 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저한테 개소리를 하러 오신 분이 그 개소리를 하러 오신 분이 도대체 그 사람은 그 개소리를 하러 온 사람은 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길래 나에게 왔나. 나에게 저는 그거를 스토킹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에게 왔나. 뭐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그 1화 들어보시고 다시 생각해보세요. 네. 어쨌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지금 3회째밖에 안 됐어요. 이번이 3회째입니다. 너무 심각한 얘기도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큰 스토리를 다룰 만한 급이 안 되는 그냥 혼자 작업하는 화가일 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저희 작업실에서는 얇은 금박을 붙이는데 혈안이 돼 있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제가 이거를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많이 힘드네요. 이걸 하고 원래 저 유화 작업을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회에는 너무 전문이 길었죠? 너무 전문이 길었어요. 죄송합니다. 원래는 그러면 우선은 저의 소개. 저는 화가 문수영입니다. 본명은 문희선이고요. 티얼아트라는 회사를 2월달에 만들었죠. 예. 화가 생활을 10년 넘게 한 사람이에요. 문수영으로만. 네. 개인전도 지금 4회인가? 그 정도 했고요. 굵직한 개인전이요. 조그만 짜잘한 그 부수전까지 합치면 더 많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유튜브에서는 저의 존재를 힘껏 알리기 위해서 저의 존재를 진짜 힘껏 알리기 위해서 유튜브에 저의 전시 내용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는 페이지를 넣었어요. 이번에 소개하는 저의 전시는 어떤 꿈이라는 제가 전에 2011년 갤러리 이즈라는 곳에서 문수영이라는 이름을 걸고 처음으로 전시한 개인전입니다. 어떤 꿈, 제목은 썸드림이었고요. 이 전시는 사실 저의 생일에 맞춰서 한 전시였어요. 네. 나중에 생일 케이크를 들고 온 친구들을 보면서 좀 미안한 생각이 들었는데 다음부터는 내 생일에 맞춰서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전시였습니다. 어떤 꿈, 썸드림은 이때 전시할 때는 문수영을 MOONSOOSYOUNG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전시를 하고 조금 인지도가 생기려다가 보니까 좀 안 좋은 일을 많이 겪고, 그 후에 MOON이라는 문이라는 달과 달이라는 게 들어간 영문 이름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이름을 영문을 고쳐야겠다. 원래 이 이름은 한자를 쓴 거거든요. 그럴문, 옥돌수, 물 맑을 영, 이런 문수영 한자를 쓴 개명은 아니고 그 작가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꿈, some dream, 여기는 코드, 상징, 이미지 이런 걸 썼어요. 근데 제가 이 전시를 하기 전후로 제가 코드라는 책을 읽어봤어요. 저는
그 잡다하게 이 책 저 책 읽는 거를 조금 좋아해서 코드가 뭐냐면 아날로그적으로 그 컴퓨터를 접근하는 그런 책이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근데 뭐 모스보를 넣고 그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코드라는 단어가 저도 모르게 전시에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 그 사각형 점이나 QR코드 자체가 모두 코드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책 얘기를 왜 했을까요? 이 전시는 이미지로서의 QR코드. 이 전시에 들어가는 그림들은 모두 유화로 그려졌어요. 대부분 유화고 딱 한 작품만 C프린트와 유화를 겹친 작품입니다. 근데 이 작품에 있어서 전시에 있어서의 저의 작업 방향은 이 그림을 모두 전체를 걸고 그 안에 작품 하나하나당 저의 시를 QR코드로 박았어요. 네, 작품 하나하나당 저의 시를 QR코드로 박은 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2006년도에 썼던 시고요. 그 시를 한 문장씩 QR코드로 제작해서 그때는 네이버에 QR코드 만드는 게 있어서요. 그래서 그걸로 QR코드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붙였습니다. 현재도 이 QR코드를 로딩하면은 네이버 어플에서 읽혀요. 그냥 일반 스마트폰 어플에서도 읽힙니다. 네, 문장 한 문장, 두 문장 이 정도는 나옵니다. 그래서 그림 하나당 한 문장, 두 문장씩 해서 그림 전체를 다 QR코드를 찍어보면 시 한 편을 읽는 그런 QR코드 그림을 그렸는데요. QR코드 안에 저의 시를 넣었기 때문에 QR코드를 굳이 찍지 않으면 그게 시 내용인지는 전혀 모르죠. 전시할 때는 그걸 설명을 안 써놨어요. 그 전시할 때는 그 설명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 도록을 자세히 읽어야 그게 시구나 라는 걸 아는데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 누가 그렇게 도록을 읽고 그 전시를 다 볼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떤 사람은 궁금해서 QR코드 한두 개 정도는 찍는 걸 봤는데 전체 QR코드를 찍어서 시를 읽는 사람은 못 봤어요. 네, 그리고 제가 QR코드를 그리는 과정에서 살짝 실패를 해서 한두 개가 에러가 나는 바람에 전체 QR코드를 읽어서 시 한 편을 읽는 거를 전시장에서 조금 실패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때는 그랬고요. 근데 그 기획 전시는 굉장히 제 마음에 들었던 전시입니다. 언젠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다시 한번 시도해도 되는 전시가 아닐까. 제가 시를 쓰는 걸 참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전시를 하는 거는 참 앞으로 할 게 너무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저의 모든 에너지를 지금 그림에 쏟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잘 운영해서 그림을 하면 좋지 않냐. 그런데 사실 지금 제 입장에서는 밖에서 나는 소리가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도 안 걸고 그렇다고 저한테 전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저로서는 그 기독교가 돌렸던 개소리로밖에는 안 들리는 거죠. 그거는 상관이 없고요. 그 타인이 말하는 거는 저는 상관이 없고요. 만약에 저를 응원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저의 전시에 와서 그림을 응원해 주시면 됩니다. 그 프레임에 대해서 최근에 가장 많이 들리는 개소리는 뭐냐? 끝났는데 왜 안 가? 왜 안 나가? 이런 개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거기에 대한 답변, 개소리에 대한 개소리 답변을 드릴게요. 어딜 나가는 거죠? 예. 어딜 나가는 거죠?
네. 자, 제가 어떤, 시스템 안에 있다면, 저희 가족도 다 그 시스템 안에 있나요? 저는 가족하고 연락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친구들하고 연락할 때, 친구들을 최근에 연락한 적이 없어서 너무 작업이 바빠서, 뭐, 그건 그렇고, 어딜 나가는다는 건지 저한테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어, 개소리가 아닌 직접적인 질문을 해주시면은 어디에 있고 어딜 나가는 건지 직접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어디라는 그 장소 어디라는 장소를 나타내는 그런 특정 구역에 대한 설명 없이 왜 안 나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말로서는 저는 답변을 드릴 게 없어요. 제가 어디에 있나요? 저는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예. 지금 새벽 3시 넘었고요. 그 1화 들어보시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네. 그리고, 그 어떤 노래 가사 중에 전체론적, 사고론에 입각한 가사를 어디선가 봤어요. 거기서는 딱 둘에 대한 것만 있더라고요. 한 사람과 다른 한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근데 그런 링크, 그걸 뉴럴 링크라고 부르는데, 그 한 사람과 한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황금꽃의 비밀을 보면 한 사람과 수백 명이 한 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한 사람과 10명이 한 몸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한 사람과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한 명으로, 각자 한 명으로 링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그림은, 예전에 종교적으로 올라간, 종교적인 그림의, 뭐, 불상이나 이런 곳에 많이 나오죠. 그리고, 예, 보통 불상이 많이 나와요. 불상이 나오는데, 예, 그런 상황이고, 그런 그림이 있다는 거. 예.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링크되는 그 뉴럴링크가 있는데 그 뉴럴링크가 있고 뉴럴링크가 다중으로 될 수도 있다는 거. 다중으로 될 수 있고 저는 그 수천 명이 한 사람에 링크되는 게 미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천 명이 한 사람에 링크되는 게 미면상이라고 생각하고 그 미면상이 그 연예인들이 이용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 물건 파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뉴럴링크랑 밈 현상과의 상관관계. 어쩌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네. 현실적으로 2018년도에 개인전을 했고 대한민국은 3년마다 개인전 기록이 되어야 화가로 인정이 된다고 옛날에 어디선가 들었어요. 예. 그래서 겨우겨우 3년 사이에 저는 이거를 했습니다. 어쨌든 화가고 창작가일 예정입니다. 사실 제가 조용히 뭔가를 할 수 있어야 창작도 할 수 있고 그림도 그릴 수 있겠죠. 네. 저는 타인이 저한테 직접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조언을 준다면 그거에 응할 생각은 있어요. 네. 그런데 그냥 옆에서 툭 던지고 가는 개소리에 대해서는 저는 반응을 안 합니다. 예전에는 못 모르고 반응을 했는데 이제는 안 합니다. 해외 아트페어에 그림을 내는 거 어떠냐는 얘기를 들었는데 해외 아트페어에 그림 내면 좋죠. 근데 지금 제가 그 개인전이 코앞이라 개인전 끝난 다음에 그런 거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기회가 개인전 끝난 다음에 그런 기회가 또 있으면 좋겠네요. 개인전 하는데 와서 구경하시고 많이 제안해 주세요. 여기저기
그 엽서는 보낼 예정입니다. 엽서랑 리플렛은 여기저기 우편으로 보낼 예정이고 이메일로도 보낼 예정입니다. 그게 유일한 저의 홍보니까요. 음식 챕터가 있네요. 자, 오늘 얘기할 걸 모두 다 넣을 수 있을까? 음식은 아주 간단히 얘기할게요. 저는 패션 프루트 좋아해요. 예, 패션 프루트 좋아하는데 파는 데 많이 없고 너무 한 카페만 자주 가면 또 그것도 누군가의 오해를 살까봐 예, 일부러 여러 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카페를. 네. 무언가에 이렇게 어떤 이야기에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 싫어요. 예. 음식, 패션 프루트 좋아하고 음료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했지만 뭐 펜넬 좋아하는 건 저번에 말했고요. 그리고 오늘 믹스 커피에다가 우엉차를 넣어서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정말 고소합니다. 한번 먹어보세요. 네, 그런 맛이 또 없습니다. 네, 이번 챕터에서는 제가 도움이 되는 책 소개할 때 그 저번 챕터에서 제가 그 일본 책 한 권 소개했잖아요. 이번 회차에서는 한국 책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림 그릴 때 이거 언제 샀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요. 아주 오래 샀다는 것만 기억이 납니다. 한국의 주체성 이란 책이 있고요. 한국의 정체성 이란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네, 한국의 주체성, 한국의 정체성 두 권 모두 책세상이라는 곳에서 나왔고요. 한국의 정체성의 책은 제 책장에 있어야 되는데 사라졌어요. 네, 훔쳐간 사람 갖다 놓으세요. 한국의 주체성. 자, 한국의 주체성의 몇 페이지 정도를 살짝 이야기할게요. 주체적인 삶의 핵심 개념에 대해서 주체성이 무엇인가를 정의해보는 내용이 있어요. 주체성을 나는 비교적 단순하게 주인으로 산다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그 주체성을 가지는 세 가지 조건은 이것입니다. 주인은 자신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한다는 것이다. 둘째, 입장이 바꿀 수 있으므로 주체성의 주인은 손님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조건은 주체성의 주인은 자신의 독립과 자존감을 위협받을 때 이를 지킬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한국의 주체성의 책에 있는 들어가는 말에 있는 문장입니다. 네, 내용은 알아서 잘 보시고 네, 주체성과 정체성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자신의 머릿속에 주입시켜 놓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간략하게 소개하는 책이고요. 그리고 이 책과 함께 제가 아주 가끔씩 최근 들어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자기소개 20개 내지는 자기소개 30개를 하는 건데요. 중동태의 세계를 보셨죠? 중동태의 세계처럼 나는을 붙여서 셀카 동영상을 찍는 겁니다. 인터뷰 방식으로 해도 되고 자기 혼자 말로 해도 됩니다. 단지 핸드폰에 넣으세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 장면으로 여러 버전을 만들어서 저장해 놨어요. 뭐 어떤 버전은 이런 것도 있겠죠. 뭐 아닙니다를 주제로 하는 거예요. 나는 남자가 아닙니다. 나는 20대가 아닙니다. 나는 60대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아닙니다를 주제로 하는 나는 시리즈가 있고요. 나는 뭐뭐입니다 시리즈가 있습니다. 물론 다 섞어서 해도 되겠죠. 나는 40대입니다. 나는
여자입니다. 나는 서울예술대학교에서 문창과 공부를 했어요. 나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동양학과에서 동양학과 석사학위를 수료했습니다. 예,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수원대학교 산업미술과에서 디자인 전공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나는을 열거를 쫙 하거나 아니면은 그 나는 뭐뭐입니다를 열거하거나 나는 뭐뭐가 아닙니다를 열거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름을 빼는 겁니다.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합쳐야 내가 낼 수 있는 그런 거를 셀카나 인터뷰 방식의 자기 얼굴이 들어간 동영상을 찍어 놓는 거죠. 그거를 핸드폰에 저장하는 겁니다. 이것이 핸드폰을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타인의 고통을 어떻게 나누는지 잘 모르겠는 분들 이 방법 한번 써보세요. 네. 간략하게 아주 순식간에 책 소개와 정체성에 대한 동영상 소개가 끝났네요. 네. 녹음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셀카 촬영으로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언젠간 소소한 일. 사실 오늘 일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언젠간 소소한 일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 언젠간 소소한 일의 내용은 마트. 저는 대형마트 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대형마트를 그냥 심심하면 가서 한 바퀴 돌다가 어차피 사람이 사는 그 생활에는 필요한 게 언제나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집에 이거 없다. 집에 저거 없다. 어머 이거 새로운 거 나왔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또 사고 가다 보면 또 사고 그런 데가 마트잖아요. 돈을 절약하고 싶으면 마트 가는 횟수를 한 달에 2번으로만 축소하면 됩니다. 그러면 꼭 필요한 것만 사게 됩니다. 그걸 자제하지 않고 하면은 저처럼 조금 낭비벽이 생길 수 있는데요. 뭐 소소한 낭비니까 뭐 어쨌든 마트에 가서 저는 사실 몇 년 전에 이혼한 그 전 남편이 마트랑 관련된 업체에 일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혼해서 이제 관계는 없습니다. 아예. 그래서 대형마트 돌아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하긴 했었어요. 예. 예, 그 사람에게는 일이었겠지만 저는 그냥 새로운 물건 보러 돌아다니는 것이었는데 마트를 작은 마트는 지금은 그 회사들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죠. 네. 뭐 이혼도 했고 완전히 분리가 됐고 저는 그 마트를 운영하는 백화점을 운영하는 회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 뭐 어찌되었든 소비자로서 마트를 돌아다니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그 새로운 물건이 나오면은 그 물건이 나온 마트를 찾아가곤 합니다. 그럴 때도 있고 또 다른 이 대형 마트마다 물건 놓여진 게 다 달라요. 네. 뭐 그 노하우를 여기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카트랑 주차랑 편하니까 대형마트를 가는 거죠. 소형마트 가면 차 주차하기가 가장 먼저 안 좋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는 거긴 한데 한때는 그 전 남편이 그 백화점 직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백화점이랑 그 쇼핑센터 직원들한테 굉장히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사람들하고 저와는 상관이 없어요. 예. 관련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관련 있는 것처럼 자꾸 어쨌든 그래서 저는 마트에 갈 때 개인정보 등록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시스템 오류인지는 모르겠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제 개인정보가 예전 걸로 돼 있다가 현재 걸로 돼 있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저는 마트 갈 때 개인정보 등록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네, 그런 연유이고요. 예, 그 마트 관련된 대기업들과는 문수영 문희선은 전혀 관련 없는 별개의 사람입니다. 소소한 일상, 마트를 가면은 그런 여러 가지 연유로 저는 쇼핑을 굉장히 급하게 할 때가 많아요. 몇 년 전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단지 좋은 물건이 많다는 이유로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좋은 물건이 없으면 더 이상 그 매장에 가지 않습니다. 예. 그 매장이 메리트를 잃은 거죠. 근데 특정 매장에 갔다가 또 좋은 물건이 있다. 그러면 또 갑니다. 그게 마트에 가는 유일한 이유죠. 괜찮은 물건이 없으면 마트로 굳이 대형마트를 갈 필요가 없어요. 예. 그거는 상식이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마트 갔을 때 가장 먼저 사는 건 물입니다. 물. 물은 무조건 삽니다. 차량에 가져오지 않으면, 저는 한동안은 택배를 했었는데, 택배 사람들 중에 노조가 많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택배를 끊었습니다. 예. 택배를 끊고 직접 쇼핑을 합니다. 예. 그리고 개인정보 등록은 마트 회사에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99%안 합니다. 예. 이유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예. 지저분해지는 거 싫어서 안 합니다. 어쨌든 그렇고 물건 살 때 조그만 마트를 가는 건 물건이 종류가 많지 않아서 조금 불편할 때가 많아요. 근데 최근에는 제가 차를 팔았기 때문에 대형마트를 거의 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네. 의도적으로 가지 않는 것도 아니고 뭐 문제가 있어서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못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마트에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마트가 그 온누리 교회와 관련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원래 종교 파트에서 다뤄야 되는 건데 종교 파트는 따로 할 거예요. 컨텐츠랑 함께. 종교 파트에서 다뤄야 될 건데 제가 그 컨텐츠 여러 개를 묶어서 이것저것 얘기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요즘에 조금씩 생각하고는 있어요. 네. 저의 아이디어를 다른 곳에서 도용하지 못하도록 제가 유튜브로 다 넣을 예정입니다. 어쨌든 저의 스토리가 방송에서 들리면 이 사람이 그 문수영 화가의 머리를 강제 링크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네, 저는 컨텐츠 링크나 배우 링크에 동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어쨌든 그 마트 중에 롯데는 살짝 그 중동이랑 중국이랑 그 해외 쪽에 오픈 마인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마트는 완전히 크리스트 쪽인 것 같아요. 네, 종교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마트의 종교가 저랑은 관계가 없어요. 저는 종교인도 아니고 모든 종교를 섭렵한 사람도 아니고 단지 저한테 묻은 게 있다면 저는 그림으로 다 풀어냅니다. 이번 전시는 우주 12지신에 대한 전시예요. 단지 제가 본 많은 것들을 저는 앞으로 계속 풀어서 개인전으로 풀어나갈 건데 시리즈를 그리고 근데 제가 보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에 따라서 전시의 컨셉이 달라지겠죠. 네. 타인이 본 단면과 제가 본 전체를 뭉뚱그린 것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네. 잠깐 저에게 왔다가 간 분들, 저의
양파의 한 면밖에 못 보신 거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 네. 네. 우선은 제가 여러 가지 컨텐츠를 쫘라락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언급할 컨텐츠는 한국 드라마가 이해하는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 전에도 굉장히 여러 개의 컨텐츠가 있었겠지만 지금 당장 생각 안 난다는 이유로 모두 제외하고 뭐 우리나라의 컨텐츠가 얼마나 많겠어요. 예. 모두 다 제외하고 어, 그 제가 이혼하기 전에 가장 많이 봤던 미래, 그리고 그 이혼한 후에 봤던 악마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 그리고 단 하나의 사랑, 어, 그리고 그거랑 대조되는 천사에 대한 얘기, 수호천사 울리, 울리, 수호천사 울리라는 해외 넷플릭스 드라마 하나 얘기할게요. 이 드라마는 모두 어, 그 커넥티드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어떻게 커넥티드에 대한 내용이냐? 제가 제 1회에서 전체론적 사고론으로 모두 연결된 이야기, 거기서 메타포가 탄생한 그런 스토리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은 커넥티드 이야기입니다. 하나 더 있네요. 만화에 대한 그 컨텐츠가 하나 더 있어요. 잠깐만요. 아까 컨텐츠 하나 더 있다 그랬죠? 어쩌다 발견한 하루. 지금 한국 드라마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고, 나머지는 해외 드라마 수호천사 윤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자, 이 내용은, 전차론적 사고론에 대한, 더크 젠틀리와 연결되는 컨텐츠들이에요. 근데, 자, 우선 간략하게, 제가 컨텐츠, 영화나 드라마에 대한 컨텐츠를 얘기할 때, 절대로 영화 평론이나 뭐 그런 걸 기대하지 마세요. 네. 저는 그냥 개인적인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컨텐츠를 언급한다고 해서 제 주변에 나타나지 마세요. 네.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악마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 이거는 제가 이 드라마를 어떻게 보고 있냐. 이 드라마는, 여러 명이 연결된 상태를 알려주는 드라마입니다. 네. 악마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 그곳의 주인공들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작곡 가수가 굉장한 노래를 부르는데, 그 사람은 유명이기 때문에 그 노래가 널리 퍼집니다. 근데 갑자기 그 아마추어 가수가, 그 아마추어 노래 작곡가가 그 가수의 노래랑 똑같은 곡을 만든 걸 발견하게 돼요. 예,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 둘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어쨌든 그런 얘기고요. 이 드라마의 중간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악마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 이 드라마의 중심에 그 높은 건물에, 아마 55층 건물 아닐까 생각되는데, 높은 건물에 그 사무실을 차지하고 있는 그 엔터테인먼트가 있습니다. 예, 거기 사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한 번 잡은 그, 자기의 물고기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한 번 잡은 거를 대부분은 놓아주지 않지만 간혹 가다가 그냥 놓아주는 경우도 있다. 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어쨌든 그리고 그 다음에 볼 거는 다나라의 사랑. 다나나의 사랑은 러브 스토리죠. 네, 천사랑 아티스트랑 사랑을 하게 되는 그런 러브 스토리예요. 여기서의 천사의 역할은 그림자가 없다.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예. 천사의 역할은 그겁니다.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왔고 그림자가 없지만 그 아티스트에게 보였다. 네, 그것입니다.
그 아티스트 눈에 그 천사가 보입니다. 그래서 둘이 얼떨결에 사랑을 하게 되는 네, 그런 내용이고, 그러다가 기획자랑 사랑하나, 아무튼 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어쨌든 이때 이 드라마 볼 때 굉장히 빠져서 시나리오를 한번 써볼까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려고 저 혼자 이 필사 같은 거를 잠깐, 제가 문창과 나왔잖아요. 네, 필사를 잠깐 해본 적이 있어요. 네, 단 하나의 사랑. 이런 식으로, 이 작가는 글을 엉망으로 썼지만 스토리는 좋기 때문에 이게 떴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필사를 할 정도의 그 문장 실력은 아니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뭐 그런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뭐 그 작가랑 저랑은 관련이 없죠. 어쨌든 저한테 오지 마세요. 예. 그리고 저는 그 누구하고도 링크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어쩌다 미래 먼저 얘기할게요. 미래를 저의 아주 주관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미래의 이야기는 어쩌다 발견한 천재 아티스트를 발굴한 그런 이야기예요. 예, 그런 그 어쩌다 보니 발굴한, 얘는 그냥 천재구나 그러면서 발견한 그 아티스트를 그냥 발굴한 얘기예요. 발견한 얘기예요. 근데 그 발견한 그 천재 아티스트가 굉장히 핍박을 받죠, 나중에. 그러면서 계속 돌려집니다. 그런데 리에테르라는 책을 줘요. 그 장면은 정말 멋있는 장면인데요. 한번 보세요. 예. 저는 그 드라마에서 그런 퀄리티가 나오는 건 정말 드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는 이 연상연하 커플이라는 설정을 떠나서, 예, 그 드라마의 전개는 저한테는 굉장히 예술이었어요. 거기 나오는 음악도 굉장히 예술이었고, 예. 뭐 배우자들 연기는 잘했겠죠. 그거는 잘할 수밖에 없는 연기자들이죠. 뭐 어쨌든 그건 저랑 상관없고요. 예. 근데 이 미래는 그 미래의 주인공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끌어주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 끌어주려는 사람이 감옥에 가죠. 예. 그러면서 끝났던가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때의 일들은 다 실패했다, 뭐 그런 내용이죠. 저랑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다음에 어쩌다 발견한 하루는 이거는 AI에 관한 얘기예요. 어쩌다 발견한 하루, AI에 관한 얘기인데, 이게 그 뇌복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가 옛날에 여기서 중간에 갑자기 책 하나 소개할게요. 초자가 들어간 책이 있어요. 책 제목 전체를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이거 인공지능에 관한 책인데, 초자란 제목이 들어간 책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이 시기 전에 읽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게 인공지능의 뇌복사에 관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책은 참 재밌어요. 재밌긴 한데 그 책 읽으면 바로 신호가 옵니다. 네. 어쨌든 그거는 AI에 관한 드라마 어쩌다 발견한 하루. 여기서 AI가 갑자기 돌려지는 내용이 중간에 나와요. 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불법으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불법으로 AI 관련으로 실험 당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를 기원합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호천사 울리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네. 이거는 해외 드라마예요. 넷플릭스 드라마인데 넷플릭스 드라마. 이 내용은
한번 그 타인과 엮여서 한번 올라간 사람들은 그림자가 없죠. 올라간 사람들이 일반 세상에 내려와서 타인과 함께 어울려서 타인을 살짝 자신도 모르게 도와주게 되는데, 자신도 모르게가 아니라 살짝 도와주게 되는데, 그들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 그거에 대해서 천사들이 생각해보는 기회가 있는 그런 드라마예요. 참 신기한 설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 천사들은 자기가 그 사람을 왜 도와주는지 몰라요. 왜 도와주는지 모르고 어쨌든 그 여기서의 그 천사들의 역할은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이긴 합니다. 근데 그 살짝 도와주는데 그 사람들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의미가 있을까? 그건 저는 제가 판단할 건 아니고요. 어쨌든 천사의 역할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도와주고 그 시스템, 그리고 그 천사들이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천사 날개가 없어진다는 거. 네. 그게 이 영화의 팩트입니다. 네. 천사들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없으면 날개가 없어지는 게 이 영화의 팩트입니다. 어쨌든 이거는 저의 굉장히 주관적인 컨텐츠에 대한 내용이죠. 네. 사실 이거를 4화에서 했어야 했는데 미리 했어요. 이 컨텐츠 내용을 미리 하고 다음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또 하면은 재밌겠죠. 네. 오늘 너무 많이 얘기했죠. 악마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 그리고 수호천사 울리, 밀회, 어쩌다 발견한 하루, 단 하나의 사랑. 이거 외에도 다른 관련 컨텐츠가 생각나면 또 다룰게요. 어쨌든 네, 나머지는 언젠가는 또 기억이 나겠죠. 그리고 해외 컨텐츠 중에 저거밖에 없나? 어쨌든 뭐 네, 그렇습니다. 이 장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오늘 저의 작품에 대한 얘기를 30분이나 얘기했어요. 너무 오랬죠? 다음에는 조금 적게 해야 되는데, 사실 다음 시간이 저의 작품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시간이에요. 저의 작품 얘기 플러스 저의 시간의 흐름, 저의 작품과 연계된 시간의 흐름, 그런 얘기랑 콘텐츠를 막 버무려서 다음 시간엔 얘기할 겁니다. 네, 다음 시간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저의 작품 얘기는 조금 들어갈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오밤중은 아니지만 마무리는 지금 굉장히 이른 시간에 하고 있어요. 이른 시간 11시 50분입니다. 네, 저한테는 지금 이게 점심시간 같은 시간입니다. 왜냐하면은 늦게 출근하고 늦게 귀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면 다음에 또 들어주세요. 안녕.